하지만 보고 쓰는 공부가 아닌 듣는 공부로 승부를 건 학생이 여기 있다.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도 보이지 않는 칠판. 자신의 에너지를 오로지 청각에 모아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한다. 보이지 않으면 듣는다. 장세영 양이 선택한 특별한 방법, 라디오 공부법이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곧장 친구를 찾아간 장세영 양. 여기 이거 프린트 좀 보여줘라. 프린트 이게 맞나? 19조. 맞다. 친구가 필기한 수업 내용을 빌려 자신이 적지 못한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다. 이따가 갖다 줄게. 쉬는 시간마다 친구의 필기를 빌리는 반복되는 일상. 글씨를 보기 위해 잔뜩 몸을 웅크리더니 무언가를 집어든다. 바로 돋보기다. 작은 글씨를 3배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세영 양의 필수 도구. 하지만 글을 읽는 속도가 느려 수업 내용을 놓치고 만다. 태영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말씀을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노트 필기한 거를 쉬는 시간마다 태영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빌려줬어요. 자신이 적은 내용과 친구의 필기를 꼼꼼히 비교하는 세영 양. 돋보기로는 문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 단어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연결해 의미를 파악한다. 글씨 역시 자신이 볼 수 있는 크기로 옮겨 적다 보니 빈칸의 여백은 항상 부족하다. 학교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도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책이나 교과서, 신문 글씨 읽을 때에는 돋보기 없이는 글씨를 잘 읽을 수 없고, 지금 피디님 앉아 계시는 그 위치에서 피디님의 그 얼굴 형태는 보이는데 눈, 코, 입은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10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며 세상이 잘 보이지 않게 된 세영 양. 시력에 영향을 주는 망막의 한 부분과 시신경의 이상 증상 등으로 시각장애 2급을 판정받게 되었다. 장애가 있지만 일반 학교에 다닌 세영 양. 특수학교로 진학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제가 시력이 나쁘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제가 조금 불편할 뿐이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고등학교 3년 내내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버스를 기다리는 세영 양. 사실 세영 양의 눈엔 버스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잠시 후 도착한 버스에 주저없이 올라타는 세영 양. 집으로 가는 버스를 구분하는 세영 양만의 방법이 있다. 제가 이제 집에 가려면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 앞에는 초록 색깔이랑 파란 색깔 버스가 오거든요. 근데 저는 초록 색깔만 타면 집에 오니까 색깔 구분해서 그렇게 타고 와요. 잘 보이지 않아도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 세영 양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방과 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세영 양은 바로 집으로 돌아온다. 버스 잘 타고 왔어? 맞지? 오, 가방. 가방 무거워. 내가 들게. 집에 오자마자 종일 긴장하고 있던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 어머니는 지친 딸의 모습에 걱정이다. 뜨거우면 반대편으로. 수업은 어땠어? 안 힘들었어?
필기할 거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 힘들었어? 필기하는 거 많았어? 응, 필기한 거 빌려. 그럼 어떻게 해서 또 친구가 애들 할 빌려줬어? 거 빌려서 봤지. 뒤로 머리 더 숙여. 세영양은 고3이 된 후 공부하는 시간과 양이 늘었다. 다른 애들 뭐 1시간 분량 세영이는 5시간, 6시간 그 분량을 해야지 다른 애들하고 똑같은 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항상 말려요. 혹시나 눈이 필요해지면 금방 또 눈이 더 안 좋아질까 봐 가슴은 조마조마한데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세영이를 보면 참 대견스러우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세영양. 친구들과 같은 분량을 똑같은 시간 안에 공부하는 건 역부족이다. 확대복사한 교과서를 돋보기로 꼼꼼히 읽어보는 세영양. 세영양에겐 유난히 공부하기 힘든 과목들이 있다. 지문 위주의 언어나 그리고 외워야 할 게 많은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데에는 참 어려웠고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저 혼자 뒤처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컴플렉스인데 이런 컴플렉스가 공부를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저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제자리에 머무는 성적. 특히 법과 사회 과목은 세영양을 더 힘들게 했다. 세영아, 너 필기하는 거 수업 시간에 힘들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녹음기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애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하듯이 녹음기 갖고 와서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거야. 원래는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녹음기를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로 이 녹음기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장세영 양이 찾은 특별한 방법. 라디오 공부법을 알아보자. 법에 대해 배우는 법과 사회 수업 시간. 실생활과 연관된 사례를 주로 다루지만 다양한 법률 개념을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필기하는 학생들. 그럼 이제 물건의 종류 잠깐 볼게요. 프린트 10페이지에 세영 양도 자신만의 필기를 위해 녹음기를 켠다. 빵빵 치세요. 이런 특징이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녹음을 하기 전 선생님께 허락을 받는 과정은 필수. 하지만 모든 수업을 다 녹음하는 건 아니다. 물건은 공시하죠. 자, 거의 암기 과목 위주로 녹음을 하고요. 특히 뭐 법과사회 과목이나 사회문화 과목이나 근현대사 과목처럼 선생님께서 거의 말로 수업하시는 수업은 거의 다 녹음해서 들어요. 암기 과목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개념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번 개념을 놓치면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음을 통해서 수업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그 수업을 재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추천할 만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음한 수업 내용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듣는다.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하교하면서 이동하는 중에 녹음 내용을 듣는 것이다. 아빠 나한테 용돈 5만 원 올려주면 녹음을 들은 걸로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 들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백지를 꺼내들고 뭔가를 적어내려가는 세영양. 녹음에 들었던 수업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 자신이 볼 수 있게 큼직큼직하게 내용을 적다 보니 많은 내용을 쓸 수는 없다. 하지만 매우 간단해 보이는 이 마인드맵 안에 수업 내용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제가 집에 오면서 들었던 그 수업 내용을 잘 확인했는지 체크해보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나 아니면 착각했던 부분을 한번 다시 이렇게 체크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인드맵으로 확인한 개념은 교과서와 비교해본다. 혹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저절로 복습이 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교과서를 보아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어려운 개념은 교과서에 따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그 개념과 관련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준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본다. 하지만 녹음을 듣는 게 쉽지는 않다.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졸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녹음만 해놓고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평소 라디오를 즐겨 듣던 세영양. DJ들의 재미있는 진행을 듣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전 안에 들어있는 건 젓가락을 봐봐봐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세영양의 머릿속에 라디오처럼 재미있게 들으며 공부하는 방법이 떠올랐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교과서를 꼼꼼히 봐도 알 수 없던 어려운 개념들을 라디오 드라마의 극본처럼 써보기로 한 것. 수업 시간 선생님이 예시로 든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정리한 극본은 어렵기만 했던 개념을 쉽게 만들었다. 아저씨, 제가 맡긴 티셔츠 주세요. 여기 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3개월이나 기다렸잖니?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교과서에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극본인데요. 이렇게 보기 쉽게 프린트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친구들이 빌려가서 공부할 정도로 인기 있는 세영양의 극본들. 과연 어떻게 쓴 것인지 개념극장에서 만나보자. 은돌아, 우리 임금 못 받은 지 얼마나 됐지? 아마 1년? 매번 준다고만 하고 사장님 나빠요. 우리 이러고만 있지 말고 한번 뭉쳐보자.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해볼게. 사장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뭐 왜 임금 안 주세요? 내일 3시 회의실에서 50명 정도 모일 테니까 꼭 오세요. 싫어, 나 K-팝 콘서트 가야 돼. 사장님, 회의실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어. 이제 법과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는 개념의 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학생들이 중도 포기를 많이 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세영이의 경우에는 녹음기를 활용해서 그런 개념들을 얘와 함께 다 기억을 했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서 계속 1등급의 성적이 나오도록 자신의 그 공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 직접에다가 동그라미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는 크게 극본을 만들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는 각 개념을 연결, 전체 문장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이제 뭐 생각하라고 했어? 바로 이 과정이 라디오 공부법의 핵심. 종이 위에 자신이 이해한 수업 내용을 최종 정리한 후 직접 DJ가 되어 녹음하는 것이다. 흐름을 정리한 내용은 일종의 라디오 원고가 되고 실제 50분의 수업 내용을 약 5분 정도로 요약해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한다. 라디오는 되게 재밌어서 언제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라디오 듣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을 제가 제 목소리로 다시 녹음을 해보기로 했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을 할 때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녹음을 시작할 때 수업 범위를 반드시 말한다. 오늘은 2단원의 3단원, 소단 3인 그 부동산 거래와 등기에 대해서 녹음을 할 거야. 물건 종류를 법률로 정해놓은 거야.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강조해주신 부분인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한 내용은 자신 역시 강조해 녹음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상으로 물건에 대한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녹음한 내용은 반복해서 들어본다. 이때 중요한 건 녹음되어 있는 자신의 목소리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며 듣는 것이다. 말해보자. 첫 번째, 소유권. 두 번째, 점유권. 세 번째,
제한물건. 제한물건. 근데 제한물건 안에는 또 뭐가 있어? 용익물건, 담보물건. 제가 이제 묻고 답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꾸만 머릿속으로 계속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공부할 때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내용을 듣는 것이 라디오 공부법의 첫걸음. 이후 마인드맵으로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를 보며 보충한다. 어려운 개념은 극본을 만들어 이해하고 최종 정리한 내용을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하면 라디오 공부법이 완성된다. 제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저만의 공부법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니까 좀 뿌듯했고 그리고 이렇게 눈이 나쁜데도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이겨내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업이 끝난 오후 세영양이 어딘가로 향한다. 오늘 문창부 후배들 모임 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러 왔어요. 눈이 잘 안 보여 소극적인 학창시절을 보내왔던 세영양.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며 세영양의 학교 생활은 더 즐거워졌다. 언니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네 잘 지냈어? 같은 학교인데 층이 다르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맞아. 언니 이제 3학년 수능 100일도 안 남았는데 되게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하는 거지. 남은 날도. 언니 근데 저희 사회 선생님이 언니 계속 복과정치 1등급 나온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복과정치 1등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수능 법과정치 선택할 건데 지금 성적이 잘 안 올려요. 법이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는데 녹음기 활용하면서 공부하는데 재미도 찾고 그리고 성적도 많이 향상됐거든. 그러니까 너도 한번 내가 녹음기 활용해서 공부했던 거 한번 배워볼래? 먼저 수업 시간에 녹음한 내용을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세영양. 물건이 뭐예요? 물건에 대한 거예요. 그럼 채권은 뭐 생각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별이한테 10만 내가 이렇게 수업 1시간을 다 녹음하거든. 이제 수업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듣는데 따로 또 이제 백지에다 이제 정리를 해. 그 부분을 이제 내가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거지. 녹음 분량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대부분의 이제 수업에서는 선생님께서 소단원 단위로 1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나가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소단원대로 이렇게 끊어서 녹음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 법과정치 말고도 다른 과목에도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암기 과목이나 뭐 선생님께서 되게 설명 위주로 수업하시는 분이 있잖아. 그렇게 이제 선생님 특성에 따라서 녹음기 활용해서 공부하면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녹음한 걸 너한테 들려줄게. 세영양의 목소리로 수업 내용을 다시 들어보는 후배들. 새로운 공부법이 신기하기만 하다. 동사가 부동사를 말해. 내가 지금 이거 녹음기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너네가 너네 스타일대로 어떻게 녹음기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지 그걸 잘 이렇게 캐치해서 다음에 만날 때 한번 얘기해보자. 라디오 공부법을 배워보기로 한 4명의 해화여고 2학년 학생들. 하굣길에 만난 배유진 양은 수업 녹음 내용을 듣고 있다. 집에 가면서 선생님 수업 내용 녹음된 거 듣고 있는데 시간 낭비도 안 되고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법과 정치 과목을 좋아하지만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유진 양. 물건을 녹음에 들은 수업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점 정리해본다. 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가 원래 말하듯이 공부를 해서 그걸 적용으로 해서 교과서까지 보충한 내용을 요점 정리로 해서 저한테 설명하듯이 녹음을 할 거예요.
라디오 공부법에 도전한 또 다른 후배 허정원 양. 정원 양 역시 녹음한 수업 내용을 집중해 들어본다. 외우는 것만큼은 자신 있지만 시험 범위가 많아지면 당황하게 된다는 정원 양. 정원 양은 평소 자신이 암기할 때 쓰던 방식을 활용해 방금 들은 수업 내용을 요점 정리한다. 세영이 언니는 마인드맵으로 자신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요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백지를 놓고 수업 내용에 빈칸을 뚫어가면서 미리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제가 스스로 채우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과 중요한 개념들을 빈칸에 채워 넣는 정원 양. 요점 정리를 마치고 녹음할 준비가 다 되었다. 저는 빈칸을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빈칸을 퀴즈 내듯이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DJ가 되어볼 시간.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무슨 건? 물건. 그래, 물건이야. 그리고 이 물건은 뭐와 다르다? 채권과 다르다. 라디오 공부법에 도전했던 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녹음기 활용해서 공부해보니까 어땠어? 저는 녹음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그거 다시 들으려니까 좀 솔직히 스스로 좀 민망한 게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녹음했던 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너네들이 녹음해온 거 한번 들어보자. 후배들이 녹음한 내용을 차례로 들어보는 세영 양.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물건은 더 이상 불어난다.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것. 예를 들어 영웅 물건이고 사용과 수익이 불가능하면 사용만 가능한 게 반복 물건이야. 저는 다른 과목 세계사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1. 인류의 진화와 도시 문명의 독립. 녹음한 방식도 각자의 개성에 따라 제각각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반복해서 들으면서 오래 기억하자. 이번 시험 잘 봐서 기쁨을 맛보자. 와, 경화가 목소리도 크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들을 때 막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중에 들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도 했어. 정원이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녹음한 거 되게 잘한 것 같아.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너가 이제 물었잖아. 그리고 이제 들을 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대답할 텀을 안 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처음에는 할 때 약간 이 방법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 관리도 잘 되고 요점 정리라서 시험 기간 때 이걸로 한번 복습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기억에도 잘 남을 것 같아요. 휴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나들이에 나선 세영 양. 잘 보이지 않는 세영 양을 위해 친구는 캠퍼스의 곳곳을 설명한다. 여자분이신가? 저고리에 치마까지 입고 계셔. 야, 사진 한번 찍고 가자. 2013학번 새내기가 되어 이곳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사진 속에 담아본다. 빨리 캠퍼스 생활하고 싶다. 너무 예쁜 것 같아. 2달, 3달만 참으면 우리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좀만 열심히 하면 돼. 대학생인 거지. 저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는 심리치료사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